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이정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토픽 1 초급 듣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30문제이고 40분 동안 문제를 풉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듣고 이어지는 말 고르기 문제입니다. 네, 아니요로 대답해야 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문제입니다. 문제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이 여동생이에요? 네, 이 사람이 여동생이에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네, 여동생이에요 하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아니요 하고 대답할 때는 아니요, 여동생이 아닙니다. 또 아니요, 남동생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듣고 이어지는 말 고르기이고 네, 아니요로 대답해야 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문제를 듣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네, 여자가 사람이 많아요 물었습니다. 남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네, 사람이에요. 이 대답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고 물었을 때 대답입니다. 2번, 아니요, 사람이 적어요. 자, 이것은 사람이 많아요에 대한 대답입니다. 정답은 네, 2번입니다. 네,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 없어요? 하고 질문할 때의 대답입니다. 4번, 아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에요?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네, 아니요 대답하는 문제들이 있고 또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듣고 이어지는 말 고르기 문제에서 의문사 질문에 대답하기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자, 문제를 들어볼까요? 누구하고 저녁을 먹을 거예요? 네, 누구하고 저녁을 먹을 거예요? 누구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자, 1번, 내일 먹을 거예요. 이것은 언제 먹을 거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2번, 집에서 먹을 거예요. 어디에서 먹을 거예요? 질문할 때 대답입니다. 3번, 엄마하고 먹을 거예요. 네, 누구하고 먹을 거예요에 대한 대답은 3번, 엄마하고 먹을 거예요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탕수육을 먹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먹을 거예요? 할 때의 대답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의문사 질문에 대답하기 문제 같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계는 얼마예요? 네, 그 시계는 얼마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얼마예요에 대한 대답으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작년에 샀어요. 이것은 언제 샀어요? 질문할 때 대답입니다. 2번, 6만 원이에요. 네, 얼마예요? 하고 물을 때 이렇게 6만 원이에요. 대답해야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가게에서 샀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샀어요? 질문할 때 대답입니다. 4번, 시계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 없어요? 할 때 대답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의문사들이 있고 이런 의문사를 사용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질문할 때 영화관이에요, 식당이에요, 교실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하냐고 물을 때는 숙제를 해요, 공부를 해요, 운동을 해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사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엄마를 기다려요, 동생을 기다려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언제 수업이 끝나요? 시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후에 끝나요. 또 3시에 끝나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구두 어때요? 어때요? 질문할 때 여러 가지 형용사를 사용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좋아요. 멋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몇 시에 만날까요? 7시에 만나요. 2시에 만나요. 시간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 집에 가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친구가 놀러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요. 어디에서 밥을 먹었어요? 네, 또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먹었어요. 집에서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요? 네, 어떤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요? 이렇게 질문할 때는 저는 미용사예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어떻게 가요? 하고 질문할 때는 버스로 가면 돼요. 또 지하철로 가요. 또 걸어서 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 살 때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많이 알면 다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듣고 이어지는 말 고르기 문제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문제를 듣겠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네, 늦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네, 1번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좋아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지냈습니다는 알맞은 대답이 아닙니다. 3번 잘 먹겠습니다는 밥을 먹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4번 잘 지냈습니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하고 질문할 때 대답으로 알맞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문제를 듣겠습니다. 밥 먹으러 같이 갈까요? 네,
남자가 밥 먹으러 같이 갈까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1번 반가워요. 반가워요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하는 대답이죠. 2번 들어가세요는 사람이 문 앞에 있을 때 들어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번 부탁할게요는 부탁할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4번 좋은 생각이에요. 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밥 먹으러 같이 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을 찾을 때 네, 바꿔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도와준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집을 나갈 때 또는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나갈 때 다시 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을 만나서 반가울 때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누군가 어떤 일을 부탁했습니다. 잠깐 시간이 필요할 때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부탁할 때 네, 부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할 때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과할 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장소를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내용을 잘 듣고 장소와 관련된 말을 잘 찾아서 들어야 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대화 장소 찾기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 잘 들어보세요. 듣기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는 언제 출발하나요? 7시에 출발합니다. 네, 미국행 비행기는 언제 출발하나요? 비행기 출발 시간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약국. 아니죠. 약국에서는 약을 팝니다. 2번 공항. 그렇죠. 정답은 2번 공항입니다. 공항에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겠지요. 3번 도서관에서는 책을 빌리고 책을 돌려주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4번 사진관에서는 사진을 찍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네. 같은 대화 장소 찾기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문제를 잘 듣고 여기가 어디인지 장소를 잘 찾아보세요. 문제를 듣겠습니다. 전시된 유물들의 사진을 찍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전시된 유물들의 사진을 찍지 마세요. 여러분, 유물이 무엇이죠? 옛날 사람들이 사용한 물건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사용한 물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1번 식당. 아니죠. 식당은 우리가 밥을 먹는 장소입니다. 2번 은행. 은행은 돈을 찾는 곳이죠. 또 돈을 저축할 때 가는 곳입니다. 3번 서점. 서점은 책을 살 때 가는 곳이고요. 4번 박물관.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유물은 박물관에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자주 나오는 대화 장소가 있습니다. 가게, 교실, 극장, 꽃집, 도서관, 백화점, 버스, 서점, 식당, 시장, 식당, 신발가게, 우체국, 은행, 집, 커피숍, 택시, 호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여러 대화 장소에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자와 여자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들어볼까요? 이번 생일에 어떤 것을 받고 싶어요? 저는 가방이나 화장품을 받고 싶어요. 네, 이번 생일에 어떤 것을 받고 싶어요? 자, 생일에 받고 싶은 거, 생일에 받는 것은 무엇이죠? 네, 선물이죠. 여자는 선물로 가방이나 화장품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1번 약속 아니죠? 약속은 언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번 선물. 네, 정답은 선물입니다. 3번 여행. 여행은 어디에 가고 싶어요? 어디에 갔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고요. 4번 취미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겠지요? 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듣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잘 찾아보세요. 문제를 듣겠습니다. 불고기는 어때요? 맛있어요. 그런데 조금 달아요. 네, 남자가 물었습니다. 불고기는 어때요? 네, 아마 불고기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맛있어요. 그런데 조금 달아요. 맛있어요, 달아요. 모두 맛에 대한 말이지요. 네, 1번 값. 값은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하고요. 맛. 네, 정답은 2번 맛입니다. 맛있어요, 달아요. 모두 맛에 대한 것입니다. 기분은 3번 기분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이런 대답,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고 4번 쇼핑은 어떤 물건을 샀어요. 혹은 어떤 물건을 사요.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은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먼저 보고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의 사람들인지, 남자는 무엇을 해요? 여자는 무엇을 해요?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잘 살펴본 후에 그리고 문제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어떤 문제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 고르기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여러분, 대화를 듣기 전에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1번,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러 온 것 같습니다. 2번,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건너려고 합니다. 아마 두 사람은
어디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4번, 여자가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가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대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길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공사 중이에요? 네, 잘 들어보셨죠? 자,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남자가 이 길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물었어요. 공사 중이에요? 네, 왜 지나가면 안 돼요? 공사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로 물어본 것이겠죠? 자,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자, 공사 중인 그림을 찾아야 하는데 1번 데이트하는 그림, 2번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그림, 3번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그림 모두 알맞은 그림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네. 지금 공사하는 그림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건너갈 수 없습니다.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남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알맞은 그림을 찾는 문제는 먼저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듣기를 들은 후에 그 다음에 그림을 찾는 것이 아주 잘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두 사람이 우산 한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 자, 1번처럼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남자는 비를 막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리 추측할 수 있겠지요? 3번, 두 사람 다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미리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4번, 네, 비가 오고 여자가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문 밖에 나와서 여자에게 우산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모두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봤으니까 한번 듣기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비를 맞고 있어요? 집에 우산을 두고 왔어요. 우산 좀 같이 쓰면 안 될까요? 네, 잘 들어봤어요, 여러분?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듣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자가 묻습니다. 왜 비를 맞고 있어요? 네, 남자가 지금 비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겠죠? 남자가 말합니다. 집에 우산을 두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남자는 우산이 집에 있습니다. 지금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산 좀 같이 쓰면 안 될까요?
네, 여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자는 우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자는 우산이 있겠죠? 지금 여자는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와 남자의 대화를 들었는데요. 다시 그림을 보고 알맞은 그림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우산을 쓰고 있죠? 네, 이것은 알맞은 그림이 아닙니다. 2번, 네, 남자가 비를 맞고 있고 여자 혼자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자가 우산을 같이 쓸 수 있을까요? 우산을 같이 쓰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3번. 둘 다 우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알맞은 그림이 아니겠죠? 4번도 네, 두 사람 모두 비를 맞고 있지 않죠? 네, 이것도 알맞은 그림이 아닙니다. 네, 다음은 들은 것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입니다.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예항을 보면 남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자가 어떤 일을 하고 남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문제를 듣겠습니다. 혹시 교실에 책을 두고 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한번 볼까요? 여자가 혹시 교실에 책을 두고 가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책은 여자 책이 아닙니다. 남자가 아니요, 저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책은 남자 책도 아닙니다. 남자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시 1번부터 볼까요? 네, 여자는 교실에 책을 두고 왔습니다. 아니죠? 여자는 이 책이 누구 책이에요? 하고 묻고 싶습니다. 1번은 아닙니다. 2번, 여자는 책의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3번, 남자는 책을 두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렇게 토픽 1 초급 듣기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미리 공부하면 다음 시간 공부할 때 조금 쉬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